인물그룹 바스티아, 간섭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킨 경제평론가.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01년 프랑스 남서부의 금융가 집안에서 출생했는데요. 그의 청년 시절은 나폴레옹 몰락과 왕정 복고 등 정치적 혼란기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의 분위기로 중간계급과 산업자본가들이 탄생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17세 회사에 취직한 바스티아는 이른 나이부터 상업이 변화시키는 경제 현상이나 법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새 관세법 시행으로 사람들이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던 경험은 바스티아가 무역 규제 문제를 고민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프랑스엔 장 바티스트 세이가 경제 사상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이 번영의 길로 인도한다는 세이의 주장은 프랑스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바스티아는 보호주의와 정부 간섭을 막으려는 일념하에 경제 연구에 몰입했는데요. 그 결실은 40대 초반부터 발표한 10여 편의 논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스티아는 자유무역 운동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당시 영국의 반곡물법 운동에 감탄한 그는 직접 영국으로 건너가 자유무역의 선구자 코브덴과도 만났는데요. 이후 바스티아는 프랑스 자유무역협회를 창립하고 주간지도 발행했습니다. 바스티아는 다양한 논문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역설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한 벨기에산 철의 수입을 막기 위해 보호주의자가 보인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보호주의자는 법을 찍어내는 의회를 찾아가 벨기에산 철 수입 금지가 프랑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더 많은 소비는 다른 산업에 이득을 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바스티아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다른 물건을 살 기회를 빼앗고 수요를 잃은 다른 산업을 희생시키는 일임을 감추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란 표현으로 당대 풍미하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이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수단이 되자 바스티아는 도대체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법이 인간의 인격과 자유, 재산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지켜야 할 법이 반대로 약탈의 도구로 타락할 경우 그는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판단이 흐려질 뿐 아니라 국가 내 정치적 투쟁이 극에 달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단이 법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과 보복 약탈이 자행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의 몫을 늘리는 상황은 국가 간섭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희생이 다수에게 잘게 나눠질 뿐이죠. 바스티아는 사람들이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를 마치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능력의 존재로 의인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착각으로 인해 유토피아를 만드는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그 기대가 좌절되면 혁명으로 다른 왕과 다른 정부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스티아는 해픈 약속을 하는 국가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 사이에 야심가와 선동가들만 활개를 친다고 예견했는데요. 결국 추상적 존재인 국가 또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바스티아의 이런 생각은 그가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새 공화국의 재헌회의와 입법의회 의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출 삭감과 낮은 조세, 자유무역 정책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지병으로 이듬해 50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스티아의 공식적 활동은 비록 7년 정도에 그치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자유무역 운동은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됐고 무엇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리는 국가 개입주의를 반박하는 이론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 오스트리아 학파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